안녕하세요, 축수저입니다. 막판까지 너무 재미있었던 프리미어리그 여름 이적 시장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전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일찍이 리버풀 행이 유력했던 게이의 이적이 결국 불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죠. 로마노의 히얼비그와 메디컬 테스트까지 거치면서 사실상 확정 같아 보였던 게이의 이적은 왜 불발되었는지 지난 새벽의 타임라인을 쭉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이의 이적 사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먼저 데드라인이라는 개념이 필요한데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죠? 풋볼 매니저라는 게임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니까요. 프리미어리그는 이적 시장 마감일을 한국 시간 기준 9월 2일 오전 3시로 현지 시간을 기준으로 9월 1일 오후 7시로 명시했고, 이를 넘길 시 모든 이적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번 이적 시장에서도 이 시간을 넘겨서 이적이 불발된 사례도 존재하죠. 그건 이따가 다시 알아보도록 하고, 어쨌든 이 데드라인을 넘겨 이적을 마무리할 수 있는 추가 시간을 받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딜시트입니다. 딜시트는 마감 2시간 전, 즉 한국 시간 기준 9월 2일 오전 1시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두 구단이 모두 이적 완료에 대한 의지가 있음을 반드시 신청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이렇게 양측 관계자의 서명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적 시장 마감 시간이 2시간 연장된 한국 시간 기준 9월 2일 오전 5시로 연장되는 것이죠. 데드라인과 딜시트라는 두 가지 개념을 확실히 아셨다면 게이 이적 사가는 완벽 이해가 가능합니다. 일단 오늘 밤부터 시작해야겠죠. 모든 시간은 한국 시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밤 PL 영티어 기자인 데이비드 온스테인은 게이의 이적료 합의를 보도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와 리버풀이 이적료 합의를 마쳤고 가격은 3,500만 파운드에 5년 계약을 맺었다고 이야기했죠. 이때까지만 해도 게이의 이적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게다가 로마노의 히얼비고까지 보도되면서 게이의 리버풀 이적은 시간 문제로 보였죠.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게이보다는 이삭의 이적에 더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때 이적에 약간 차질이 생길 것 같다는 보도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크리스탈 팰리스가 대체자 영입에 실패했다는 기사였죠. 대체자는 브라이튼의 이고르였는데 이고르가 출전 시간에 만족하지 못했다, 메디컬 테스트에서 탈락했다 등 다양한 이유가 보도되면서 결국 이고르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로 임대 이적하게 되었죠. 이때 게이는 이미 리버풀 메디컬 테스트를 완료한 상태였는데 점점 불안감이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리버풀 1티어 기자인 폴 조이스는 게이의 이적에 문제가 생겼다고 보도합니다. 로마노 역시 게이는 메디컬 테스트를 완료했는데 리버풀은 팰리스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보도하죠. 확실히 이고르 영입 불발이 게이 이적에 영향을 미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때까지만 해도 긍정적인 방향의 기사들이 많았고, 팰리스 역시 게이의 이적을 막기보다 대체자를 물색할 것이라고 알려졌죠. 이때 판세를 뒤집는 글라스너가 등장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에게 창단 첫 우승컵을 안겨준 글라스너 감독은 이고르 영입 실패로 인해 게이 판매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 말이죠. 게다가 글라스너 감독은 게이의 이적을 승인할 경우 팀을 떠날 것이라고 밝힙니다. 감독 자리를 걸고 게이를 지켜달라고 구단에 요청한 것이죠. 글라스너 감독이 직접 게이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고 설득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죠. 제가 축구를 보기 시작한 것이 막 엄청 오래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팰리스의 구단주 페리시 회장과 글라스너 감독이 충돌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팰리스 구단 입장에서는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선수를 판매하고 이적료를 챙길 수 있는 시기는 이번 이적 시장뿐이니 반드시 판매가 필요했을 것이고, 글라스너 감독은 대체자 영입에 실패한 게이를 판매한다면 이번 시즌 성적을 장담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페리시 회장은 글라스너 감독에게 최선을 다해 시즌을 마무리해준다면 다음 여름 이적 시장에 모두 재투자하겠다고 이야기했고, 글라스너 감독은 분노하면서 트로피를 따낸 후에 클럽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데드라인인 3시가 점점 다가오자 딜시트 제출에 대한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딜시트는 제출되었고 게이의 이적 가능 시간은 오전 5시까지 단 2시간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온스테인, 로마노 등 유력한 기자들 모두 게이의 딜 무산을 보도합니다. 사유는 대체자 영입 실패였고 게이가 최소한 1월까지는 남을 것이라고 밝혔죠. 사실 이적 시장에서 딜이 엎어지는 것은 가끔 있는 일이긴 하지만 감독이 이렇게까지 완강하게 반대하면서 자기 자리를 걸면서까지 엎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게다가 선수와 구단 모두 판매할 마음이 컸기도 했고요.
게히 이적 사가를 지켜보면서 제가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을 생각해봤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사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게히의 계약 상황을 봐야 합니다. 게히는 2026년 여름까지 팰리스와의 계약이 1년밖에 남아있지 않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팰리스가 꽤 괜찮은 이적료를 챙길 수 있는 마지막 이적 시장은 바로 이번 여름 이적 시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음 겨울 이적 시장이 되면 게히의 계약은 6개월만 남게 되고 계약 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은 선수에게는 보스만 룰이 적용되어 FA 이적 협상이 가능해지죠. 그렇게 되면 겨울 이적 시장에는 당연히 제값을 받고 판매하기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게히가 FA 이적으로 마음을 굳힐 경우 잉글랜드 국가대표 센터백을 땡전 한 푼 못 받고 판매할 가능성도 생기죠. 이번 여름 리버풀이 제시했던 3,500만 파운드 플러스 알파를 모두 잃을 가능성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죠. 글라스너의 계약 상황 역시 비슷합니다. 글라스너 감독도 게히와 마찬가지로 계약 기간은 2026년 여름까지 1년만 남은 상황입니다. 재계약 여부는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이 크리스탈 팰리스를 이끄는 글라스너 감독의 마지막 시즌이 될 수도 있겠죠. 게다가 글라스너 감독은 이전 소속팀에서 꾸준히 구단과 마찰이 있어왔죠. 프랑크푸르트 감독 시절에는 인터뷰 논란이 있어 팀을 떠나게 되었고 볼프스부르크 시절에는 보드진과의 불화설이 계속해서 나왔던 감독입니다. 만약 이번 시즌을 끝으로 글라스너 감독이 빅클럽으로 떠나게 된다면 자신의 성적을 위해 선수의 미래를 이용한 셈이 되겠죠. 게히는 분명 리버풀 이적을 고대하고 있었고 당장 내년에 크리스탈 팰리스에서의 성적과 자신의 폼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최상의 폼을 유지해서 다음 시즌 리버풀로 이적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인생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쩌면 게히의 가장 좋았던 타이밍을 빼앗아버린 것일지도 모르죠. 저는 마지막 세 번째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바로 게히의 신사적인 태도인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번 여름 이적 시장 팀에게 땡깡을 부리고 태업을 하면서 이적을 선언한 여러 선수들이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아스날로 이적한 요케레스나 리버풀로 이적한 이삭이 있죠. 물론 신사협정을 비롯해 구단과의 이야기를 우리는 전부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선수들이 잘못한 것이 없느냐 라고 묻는다면 쉽게 대답하기 힘들어집니다. 어쨌든 이유를 불문하고 계약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인 것은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게히는 다릅니다. 부상으로 89분 교체된 커뮤니티 실드 리버풀전을 제외하고 이번 시즌 팰리스의 5경기를 모두 풀타임 소화했으며 상당히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이것부터가 일단 프로다운 거죠. 태업은 당연히 하지 않았고 이적설이 돌고 있지만 팀의 주장으로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팀에게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까요. 그렇게 정말 신사적인 태도를 보여준 게히는 이적에 실패했고 태업을 했던 여러 선수들은 모두 이적에 성공했습니다. 물론 대체자를 찾지 못해 큰 문제가 생길 위기에 처했던 글라스너 감독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구단 간 합의가 끝난 상황에서 이렇게 딜을 파토시킨다면 선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게히는 크리스탈 팰리스 잔류가 확정되었고 적어도 내년 1월까지는 팀에 남게 되었습니다. 과연 게히가 이번 시즌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다시 멘탈을 잡고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줄지 궁금하네요. 간단하게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무산된 딜 2가지만 살펴보죠. 먼저 노팅엄 이적이 유력했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하비 갈란입니다. 갈란 역시 로마노의 히얼비고까지 보도되면서 이적이 유력하나 했으나 단 9초 차이로 딜시트 제출이 늦어지면서 이적이 무산되었습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전례가 있죠. 데헤아의 이적. 그것도 이제 오래전 일인데 참 추억이네요. 마지막으로 오현규입니다. 뉴캐슬이 이삭을 리버풀로 이적시키는 것이 유력해지면서 슈투트가르트의 볼테마데를 패닉바이했고 이에 따라 슈투트가르트 역시 급하게 공격수가 필요해집니다. 슈투트가르트는 행크의 오현규를 원했고 무려 2천만 유로의 에드온이 붙는 엄청난 이적료로 거피셜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메디컬 테스트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슈투트가르트는 행크에게 더 낮은 이적료로 재협상을 요구했지만 행크가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게 십자인대 문제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원래 오영규가 어렸을 때 십자인대를 다치고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무 시절 십자인대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십자인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력이 떨어지지 않아 선수 생활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슈투트가르트 입장에서는 갑자기 공백이 생김에 따라 오영규를 훨씬 비싸게 주고 영입하는 입장이었으니 더 신중하고 싶었겠죠.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 대한민국 축구팬 입장에서 참 아쉬운 소식입니다. 여러 사건 사고가 많았던 이적 시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